나이 먹을수록 사람들 앞에서 절대 보이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임에서 외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도 모르게 미움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서 있다면 지금 당장 고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어딜 가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쾌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도 맞서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불쾌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을 때 맞받아치거나 정색하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자신의 우위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계속해서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을 무시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는 상황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를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결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은 듣기 불편합니다. 또는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와 같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경계 설정은 상대방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표현으로 시작해서 점차 자신감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어색하거나 심지어 두려울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태도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행동은 대표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무시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통과 공감에 문제가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 때문에 속상한 사람 앞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잖아라며 자식 자랑하는 사람. 친구 자식은 대학에 떨어졌는데 합격한 자기 자식 자랑에만 열 올리는 사람. 점수가 안 나와 불안한 사람에게 이젠 대학 들어가야지라며 격려하며 말을 하는 사람. 친구가 심각한 걱정이나 아픔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배고프다며 점심 메뉴는 뭐로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 상대에게는 모욕적이거나 무례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 의도가 없었다라는 듯 해맑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상황을 살피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한 번이라도 건드렸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그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말로 치부하게 됩니다. 결국 싫은 것과 무시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방식에 유의해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니면 전문가나 대화 예절에 관한 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을 바로 잡아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뒷담화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버림받지 않고 친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친구이든 애인이든 상대 마음에 들려고 애쓸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을수록 잘 보이려 애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붙잡으려고 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간파한 조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점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태도만으로도 무시당하기 쉬운 행동인데 이런 태도가 상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행동이었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통제권까지 상대에게 주는 꼴입니다. 상대가 나에 대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모습에 의기양양해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착한 사람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나에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이니 한마디를 해도 신경이 쓰입니다. 결국 불편해서 더 멀어집니다. 너무 상대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며 상대에게 목을 매는 모습이나 놓치지 않으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런 사람은 나이 들수록 상대방에게 우습게 보이는 것은 물론 무시당하게 되는 최악의 행동으로 꼽습니다. 그 결과 관계도 멀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망설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확신이 없고 지나치게 망설이는 경향이 있어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주말 계획을 세울 때 간단한 결정도 빠르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선택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치게 망설이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고 때로는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결단력 있는 태도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결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뉴를 선택하는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중요한 선택 앞에서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선택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줄어듭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시간을 정해두고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선택지의 장단점을 정리한 후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의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기준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결정을 내린 뒤 후회보다는 배우는 자세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신의 삶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주장이나 의견 없이 무조건 좋다는 말로 남의 말을 따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꼭 해야 할 말도 못하고 당연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내색도 못하는 태도를 반복하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존중하지도 조심스럽게 대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은 종종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림당하기 쉬운 사람, 쉬워 보이는 사람의 특징으로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을 꼽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같지 않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것도 이러한 느낌을 상대에게 심어줍니다. 그 결과 점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무시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 있는 삶의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생각을 작은 문장으로 표현하며 연습해 보세요. 6번째, 말끝을 흐리거나 더듬으며 말합니다. 말을 더듬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약하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의견이 가벼이 여겨지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나 말을 더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생기고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또렷한 발성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목소리를 작게 내거나 웅얼거리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듣기 어렵고 이는 자신감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복식 호흡을 활용하여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연습을 하세요. 이와 함께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는 것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세요. 말더듬이나 자신감 부족은 때때로 부정적인 자기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은 실제로 더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내 생각을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실전 연습을 시도하십시오. 가족, 친구 또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작은 그룹 토론이나 발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기회를 늘려보세요. 결국 자신감 있는 말하기는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뿐 아니라 자신을 믿는 마음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완성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더 강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자신만의 말하기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7번째, 사과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습관적으로 미안해라고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사소한 상황에서도 습관적으로 미안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위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당신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죄송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자신감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균형 잡힌 태도를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낮추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남을 먼저 배려하느라. 자신의 성과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알리지 않고 타인을 계속 우선시하면 주변에서 당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당신의 노력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겸손은 훌륭한 미덕이지만 자신의 기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손해보게 만드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이나 팀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적절히 드러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노력을 과소평가를 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신의 성취가 가려지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기회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기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 또한 개인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우리 팀과 제가 협력하여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을 자연스럽게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성과만을 드러내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자신만을 강조하거나 과도한 자기 홍보로 비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여와 자신의 역할을 동시에 언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적절히 드러내는 것은 자신감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알리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삶의 지혜가 되어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에 관하여였습니다.